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가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제가 2주 동안 여러분 곁에 있지 못했었습니다. 코로나에 회복이 돼서 이제 방송에 나오게 됐는데 메시지는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8월부터 이제 9월에는 시장이 좀 안 좋다. 8월 말에 투토 전략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9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스타트 시점에서 시장이 많이 안 좋거든요. 9월에는 좀 더 시장이 조금 하락적으로 좀 무게를 두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8월 달에는 우리가 손해난 것들 상계 처리하자, 잔고 손절 말씀을 드렸고, 종목을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간밤에 미국 시장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예, 반등의 폭보다 하락의 조정의 힘이 더 센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뭐 글로벌 증시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은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뭐 최근에 또 9월 들어서 개인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걸 2일 동안 개인들은 1조 7천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이 매도가 좀 강했고요. 1조 1천억 정도 매도가 있고, 외국인은 6천억. 8월, 7월 달에 이렇게 들어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잡혔던 그 두 달이었거든요. 7월 달하고 8월 달하고 한 5조 정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지금 9월 들어서 한 6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특히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1,500선을 깨지게 되면 하방으로 강하게 밀릴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방 쪽에 좀 강하게 열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유가를 또 잘 봐야 되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수치를 잘 보고, 우리나라 환율을 잘 보고, 그나마 외국인들과 기관이 사는 종목이 어떤 건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한번 다시 체크해서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9월 때는 우리가 시장을 관망하고 현금 보유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유쾌상쾌 통쾌 종목 상담 해드릴 테니까요. 자, 1부, 2부 오늘은 스터디 상담, 좀 더 깊숙이 종목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도록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텔레비 잘 보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 일동홀딩스를요, 33,000원에 10%를 샀어요. 근데 예. 지금 현재 손해보고 있어가지고. 이거 사신 거구나. 최근에 사셨어요? 저기, 12일날 샀어요. 8월 달에. 8월 12일 날.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 종목은.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뭐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는 건데, 일동제약의 영향이 좀 줘요. 이 종목은 일동제약의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옆으로 확 이렇게 기대감이 있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다시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 대비 이 종목은 얼마큼 빠지고 얼만큼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횡보하고 다른 거는 이렇게 하방으로 빠지고 있는데 내 종목은 이렇게 횡보하는 거예요. 그죠? 횡보라 그래요. 횡보는 두 가지 변곡점을 줘요. 위쪽으로 강하게 가거든, 아니면 하락적으로 강하게 떨어지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은 재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어저께도 막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센 종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 이슈에 따라서 막 강하게 빵 뜨거나 이슈에 따라서 하락이 크게 딱 커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저라면 이거 35,000원까지 갖고 있을 거예요. 35,000원이요? 네네. 손절가는요? 손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굳이 왜 그러냐면 이슈가 있거든요. 임상 재개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재신청해가지고 아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밀리더라도 여기는 밀렸으면 벌써 밀렸어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내 종목을 옆으로 횡보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강하다는 거예요. 이제 바닥자리 왔다라고 생각하는 자리거든요. 저때 26,600원까지 왔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딛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은 26,000원대고 상방은 35,000원, 4만원대예요. 이 박스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변동성보다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는 게 나은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안해지면 팔아야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을 한 번 더 시간을 주면 올라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 35,000원까지요? 네, 근데 시간 좀 걸릴지 몰라요. 그 재료의 내용들이 좀 기간이 있기 네. 때문에 그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번 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굳이 이렇게 뭐 팔아서 뭐 손해를 인정하고 갈 필요에는 그냥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밀리더라도 아, 26,000원 라인이거든요. 아, 손절가는 26,000원이에요? 네, 그 하단. 근데 거기까지 네. 빠지더라도 거래가 늘지 않으면 거래 있잖아요. 거래가 네, 네. 늘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는 게 네. 나아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으로 사더라도 그만큼 네. 수익 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하더라도 현금을 네. 가지고 보유를 계속 해야 돼요. 9월달은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아, 그럼 내가 그래요? 현금을 정말 갖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현금이 있으면 안 살 수 있는 내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제가 그럴 재주는 없고요. 그러면 그냥 갖고 있어요. 그게 나아요. 네, 알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거 손절 안 해도 그냥 네. 35,000원까지 홀딩하면 되겠네요. 예, 아래보다는 네. 위쪽이 더 강해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삼성 엔지니어링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22,500원에 30%. 아,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저거, 네. 뭐 책 주신 거 감사히 잘 보고. 네네. 그래, 한번 사봤어요. 아, 그래요? 공부한다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건설 쪽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네. 이게 올라간 이유가 뭐, 이 올라간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왜 올라갔을까? 혹시 이유 아세요? 이거 여러 군데서 수주가 많이, 재료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네, 맞아요.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네옴시티라고 해서 그쪽에 영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가가 올라가면 플랜트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뭐 공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플랜트 기업들이 이렇게 모멘텀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해서 테마로 엮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뭐 사우디의 뭐 건설에 대한 붐들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형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영향을 좀 받아요. 근데 이 결론은 뭐냐면 내가 중장기적으로 갈 거다. 내가 한 10월 달까지 내가 가지고 갈 거다라고 하면 좀 밀리더라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예, 좀 더 밀려요. 예. 밀리면 조금 더 사도 됩니까? 네, 21,000원 라인에서요. 21,000원. 예, 많이 밀린다 그러면 21,000원 라인에서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게 더 좋아요.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N자라고 하거든요. N자 파동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수급을 보면 여기 보면 누구가 이렇게 초록색이 계속 누가 사죠. 네. 그러면 외국인 기관 그다음에 개인 이 세 가지 중에 누가 사면 가장 안 좋냐 그러면 개인이 사는 건 되게 안 좋아요. 주가가 반대로 가는 경우고 그래서 개인이 팔고 있죠 이렇게. 이 파란색은 개인이에요. 여기 이 빨간색으로 외국인. 근데 기관들이 계속 잡고 있죠. 이 종목은 기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르더라도 수급 자체가 빵빵하기 때문에 꺾여서 N자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밀릴 수도 있어요. 21,000원까지 시장이 좀 버거워서 밀렸다 갈 수도 있거든. 그러면 큰 그림에서 N자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는 N자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는 살짝 밀리더라도 조금 더 이거 온다고 조금 더 사서 11월, 12월까지 끌고 가는 거. 10월, 11월까지. 그러면 얼마에 팔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대략 보기에는 25,000원 라운드거든요. 여기 25,000원. 요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요 자리에서 매매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팔면. 예, 그 25,000원 라인에서 팔면 돼요. 네. 지금 또 다른 거 사지 말고요. 종목들 현금 있다고 막 종목 사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예, 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 파조 시푸드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5,890원에 3%요.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먹을 거리에 대한 계속 이슈 관련해서 저는 좀 수산물 쪽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네네. 예,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좀 작년에 올해 좀
좀 가격이 나왔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갖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모으고 단기적인 급등을 좀 한번 노려볼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 종목 원래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종목을 사기 전에는 딱 먼저 뭘부터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시청자 얘기했던 건 업황이고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라는 모멘텀이고 근데 우리는 이게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손실을 내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손해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의 크기를 딱 보는 거예요. 이 네. 크기가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시총이 1,000억 정도 안 돼요. 900억이거든요. 네. 900억이라는 거는 이 변동성이 빠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제 조건이. 네. 빨리 움직여요. 변동성이 작은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여기서 어떤 변동성을 탈 거냐. 그러면 타점이 되게 중요해요.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왜 그러면 이런 종목은 뭐 장대 양봉을 쭉쭉쭉 뻗잖아요.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막 20%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력이라 그래요. 탄력. 이 종목은 탄력이 좋아요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저는 많이 떨어져서 한번 세게 탁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디에서 이 시세를 많이 내냐면 이 거래 지금 사시는 가격이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거래가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종목 흘러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기가 있다는 거는 거래예요. 이런 종목들은 업황, 그다음에 실적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거래가 없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소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언제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일단은 가격 네. 좀 거래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들어올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거래가 들어와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배열 자체가 역배열이잖아요. 네. 역배열은 뭐를 얘기하냐면 저는 좀 떨어질 거예요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측하는 툴에서 이 지지와 저항 라인 역배열이 들어왔잖아요. 캔들이 이 안에 막 선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내 머리에서 막 선들이 막 뭐가 막 왔다 갔다 하면 뭐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쓰이죠. 그러면 요 위에 지금 머리 위에 뭐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많아요. 그럼 올라가는데 부딪히는 게 많을까요? 부딪히지 않는 게 많을까요? 부딪히는 게 더 많. 그러니까 힘든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다 거래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얘는 부딪히기를 포기해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살 때는 이 거래가 조금 활발하게 이렇게 딱딱 터졌을 때 매매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런 종목은 약하기 때문에 빠질 때도 좀 세게 빠져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힘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살 때는 위치, 그 다음에 포인트, 타점, 요것만 딱 잡아야 돼요. 이해됐죠? 네. 근데 이거는 한 번 더 올라가요. 더 밀렸다가. 왜 그러면 매집이 돼 있어요. 이 요 거래가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오겠다는 얘기.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긁어 모은다 그랬잖아요. 모으신다 그랬잖아요. 네. 굳이 모을 거는 좀 안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거 말고 막 사주 시프트 보고 중대소형주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아요. 시가총액 조금 거 말고. 시가총액 조금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강한 뭐 스몰캡 종목이나 뭐 먹을거리는 뭐 대상, 뭐 CJ 뭐 이런 것들 되게 좋거든요. 최근에 농심, 오리온 이쪽으로 가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네. 이 종목 5천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 5천원까지 빠진다 하면 거기서 추가 매수 해도 괜찮을까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왜 그냥. 그러냐면 이런 종목은 호가라 그래요. 우리가 호가를 볼 때 호가 아세요? 네네. 호가가 세요, 안 세요? 이거 보면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호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걸 호가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호가 물량이 되게 작아요. 요거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이거 호가라고 하는데 이 호가 한번 보세요. 호가가 없죠. 11주, 1주, 10주, 400주 막 이 호가가 없죠. 네. 유통 물량이 작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거래 터지기 전까지는 이거는 조금 내가 비중을 좀 높이면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늘리는 것보다는 늘릴 종목이 아니야. 그러니까 조그만 금액 가지고 소액으로 땅 치고 나오는 종목이지 물량을 모아가기에는 조금 버거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의 사이즈는 천주예요, 천주. 천주 이상 사면 나중에 골치 아파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캠시스 캠시스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3,000원에 10%요. 딱 위에서 잡으셨네. 네. 따라갔어요? 아니 단타 치고 나온다는 게 그냥 웃겼어요. 단타가 되게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죠. 근데 왜 하세요? 네. 이게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봐봐, 이게 이게 단타를 칠 때는 뭘 기준으로 삼는 게 좋을까요? 저기 유통량?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거래량. 아니야. 아니에요? 예, 뭘까요? 단타가 시장에 잘 먹힐 때, 어느 종목 사들어 힘이 좋을 때, 하루에 상승률 있죠? 네네. 상승률 종목이 1위부터 30%부터 6%까지 한 최소 안 되더라도 한 200~300개는 올라가 있어야 돼요. 상승률이 많이 올라요. 종목이 상승 종목이 많이 해야 돼. 그것도 6% 이상 좀 강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야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많이 움직여요. 근데 지금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단기 매매 잠깐 호재 때문에 딱 올라왔다가 연속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체크해야 돼. 이 종목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시장이 조금 단타 쪽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들어가서 단기를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잔중 변동성이 떼기 때문에 자꾸 밀려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래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봐봐. 단타를 치는데 손절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손해보고 또 손해보고 그럴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이것도 빠지면 또 종목을 또 늘릴 거잖아. 다른 돈 가지고. 올라올 때만 냅두고. 그죠? 그렇게 보면 종목이 또 늘어나고 시장이 빠지면 더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남은 거예요. 예? 손절하고 조금 남은 거예요. 아, 그래 나머지 다 그러니까 내려올 팔아버려. 때 네. 손절을 했는데 네. 그때 다 했어야 되는데 조금 남겨가지고 이렇게 고생이. 지금은 그 시장 자체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절을 좀 많이 자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기 매매는 조금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뭐 내용은 있어요. 뭐 카메라 모듈 쪽이라. 근데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거. 쉽지는 않아요, 이 종목이. 이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놀아요. 막 매수 들어왔다, 막 팔았다, 막 이런 단타를 많이 쳐요, 기관들이. 특히 캠시스, 뭐 다날, 한국정보통신 막 이런 것들 몇몇 종목들이 있거든요.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 종목의 성격이에요. 변동성이 세고 또한 추세가 만들어서 빠지면 또 한참 빠져요, 이 종목은. 무섭게 빠져, 이거 봐봐요. 그냥 밑으로 막 빠져버려요, 이렇게. 이런 종목이에요. 또 올라갈 때도 추세를 만들어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반등 들어올 때 종목 정리하는 건 어떨까요? 예, 정리해야죠. 네네. 반등은 한 22,6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아직 한 번 더 있어요. 팡 튈 때 파시면 돼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단타 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구매에 예, 전화 주셨을까요? SKI 테크놀로지 매수가 비중은요? 102,000원에 30% 먹고 싶다. 아, 그래요? 많이 빠지죠?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2차 전지 중에서 하나를 갖고 싶었었는데 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를 사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신규주라 그러잖아요. 예, 예. 이 종목은 신규주예요. 그러면 특히 대형주 신규주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땐 뭐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신규주들은 나중에 보면 많이 빠져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스토리텔링이 짧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 가격이 하이냐 노우냐 어디가 이 데이터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예. 실적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시간은 상관은 없는데요. 더 밀리면요? 밀려도 상관은 없어요, 시간. 아, 그냥 끌고 갈 거야. 끌고 가시게요? 뭐 그렇게 안 나쁠 것 같으면 한번 끌고 가보려고요. 저는 좀 안 좋아 보여요. 아, 시간이 좀 오래 안 걸릴 것 좋다고요? 같아요. 예. 실적 베이스 자체가 이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큰 거는 실적 베이스를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 모멘텀인데 이 배터리 관련주도 이 종목보다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실적 베이스가 네. 잡아주는 종목 쪽으로 옮기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종목보다. 얘는 옆으로 횡보하기도 하고 쇼티지가 나오면 한 번 더 밀려요. 이런 종목은. 바닥 라인이 저점을 깨고 있거든요. 자꾸요. 전저점을 깨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긴 해요. 이 종목은. 그럼 한 어느 정도 선에서 손절을 해야 될까요? 한 8만 원, 8만 원에서 9만 원 나이네요. 8, 9만 원. 예, 그거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교체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 종목은. 아예 이제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는 시간 가격 조정이 짧아요. 왜 그러면 대형주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큰 것들은 역사가 길어요. 한 4년 사이클대로 돌아요. 4년 주기로 돌아요. 그러니까 고점 찍고 빠지고 올라가는 게 4년인데 지금 이거 상장한 지 21년 작년에 했잖아요. 좀 더 있어야 돼요. 그 기간 동안은 되게 힘들어요. 예. 모든 대형주의 이렇게 시가총액 큰 그 신규주들은 스토리를 보면 거의 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할 때는 그런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하게 보면 이 신규주들은 그래요. 거기다가 또 시장이 더 안 좋다 그러면 쇼트위지가 더 강하게 올 수가 있어요. 거기다 또 실적이 괜찮으면 괜찮은데 실적 자체도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그럼 한 8만 5천 원 정도. 내가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좀 현금 갖고 있다가 시장이 조금 올라올 때 그때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지금은 현금이 최고거든요. 예,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 네,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한세시럽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17,500원에 20%요.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제가 실적도 좋고, 그래서 해가지고 네. 또 튀어오르고 해서 네. 샀더니 쭉 빠지네요. 그래요? 예. 거의 바닥 라인이에요. 우리가 바닥을 논할 때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냐.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업황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하락의 끝자리는 몇 프로예요? 50%예요, 50%. 그러니까 이 고점이 한 3만 원대잖아요. 최근 고점이 3만 원이면 이게 얼마까지 빠지냐, 15,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거기가 그 하단이에요. 여기 보면 얼마, 여기 봐봐요. 어디예요? 지금 15,000원 언저리잖아요. 예, 15,000원. 예, 여기 언저리예요. 그러면 여기 예. 선생님이 사신 가격보다 한 번 더 밀렸죠. 근데 밀릴 때 예, 예. 거래가 빠졌고 시장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근데 가을 겨울 대잖아요. 그러면 섬유 의료 관련주가 또 움직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적 베이스가 괜찮기 때문에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가요. 근데 한번 하락의 끝자리 15,000원 잡았다는 거죠. 거기서 전저점이 14,950원인데 거기서 꼬리 주고 15,000원 잡았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위로 한번 더 움직일 거예요. 그때까지 홀딩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떨어진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런 종목 실적 베이스가 안 나오면 골치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딸려오는 거라. 예. 실적은 좋은데 갑자기 쫙 빠지니까는 이상하더라고요. 시장이 빠지잖아요. 우리가 이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니고 시장 전체가 빠지니까 시장을 보고 종목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보고 일반적인 사람은 종목이 빠지는 거를 왜 빠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보질 않거든요. 근데 시장을 먼저 보고 종목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종목들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매수 매도 수급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돼요. 예. 수급을 체크하는데 여기 보면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 물량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 물량들이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물량들은 이 다운 사이클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공부적으로 살짝 움직이죠. 마이너스 4천 여기 4천 이렇게 쭉 움직이죠. 여기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진적으로. 그럼 이게 밀려요. 수급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외국인들의 매수의 추이를 잘 보면서 체크해서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여기 2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거기서 팔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 라인들을 매매하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오늘 8시에 오랜만에 지금 건강 회복하고 코로나 회복이 돼서 오늘 밤 8시에 강연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은 공부방이죠. 토요 공부방을 밤 8시에 진행할 거니까 많이 9월 달에는 코멘트를 조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녹록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이유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는 오늘 오늘 밤 8시에 김영구 주챔TV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왔습니다. 9월 달에는 뿅뿅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8월 달에는 그래도 뿅뿅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9월 달에는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할 때 물타기 절대 금지, 레버러지 신용 금지.
9월달 꼭 그렇게 지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건 멘토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느 정도 네.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는 인텍 플러스 22,000원에 70% 네. 갖고 있습니다. 아, 인텍플럭스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22,000원이고요. 비중은 한 70% 정도.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그 반도체 후공정 업체라서 네. 앞으로 좀 좋을 것 같아서 네. 시간 두고 제가 가져가려고 좀 사놨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네네. 지금 타이밍이 좀 적절하지 않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좀 더 빠질 수가 있어요.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슈가 지금 되게 네네. 많이 있잖아요. 뭐 네네네. 미국 쪽에서 이슈가 많이 있어요. 그 대중 네네. 뭐 수출하는 뭐 반도체 장비를 뭐 여러 가지 뭐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미국에서 네.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슈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막 급락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최근 미국에. 네네. 그래서 반도체 네네. 주가가 좀 힘을 좀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타점을 잘 맞으면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언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분은 수익이고 어떤 분은 손실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어느 시점에 살 거냐라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듯이 되게 좋아요. 업황도 좋고 실적도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다만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 되는 그 시점에 포인트를 잡아야지 지금 들어가서 70% 갖고 있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바닥 라인이 아니거든요. 네네. 바닥이라고 하면 최소 뭐냐 우리가 그 고점 대비 50%에 빠졌을 때가 거의 그 바운딩이 되는 자리예요. 딱 하고 바운드가 딱 들어온 자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장 여건이 되게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습니다. 근데 예. 여기서 70% 사는 거는 나한테 손실 날 확률이 더 커요. 수익 날 확률이 많아요. 손실할 확률이 말씀 근데 들어보니까 예,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보지 않고 종목의 업황을 봐서 좋은 건 다 아는데 떨어지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15,000원 밑에 정도에서 들어오면 조금씩 모아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15,000원. 예, 네네. 네, 지금 더 밀릴 수 있어요. 이 종목은 거기가 가운데 지지 라인이거든요. 라운드 피겨짜리라 네네. 그래요. 이거는 지금은 업황 매크로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거시적인 부분들이 변동 사항들이 네네. 너무 많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부분들을 매크로 변수를 가지고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고생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차트 네. 매매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이 얼마큼 들어왔고 돈이 얼마큼 네네. 빠지고 그럼 주가가 떨어질 거야 안 떨어질 거야. 거시적으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미시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것들 챙겨야 돼. 이거는 꺾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타임을 잘 잡아야 돼요. 멘토님 그 15,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다는 전 밀려요. 말씀이시- 예, 거기까지 밀려요. 거기가 중간값이라 그래요. 네. 거기까지 밀려요. 하프까지 밀렸다가 거기서 옆으로 행보하던가. 그다음에 또 시장 네네. 상태가 좀 많이 안 좋거든요. 네네. 9월 달에는 맞습니다. 좀 더 밀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가 좋냐라면 한 4분기 정도 돼야 돼요. 3분기가 실적 발표가 10월 달부터 이제 일어나잖아요. 네네. 네, 그때 좀 안 좋을 거예요. 실적 발표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묻어 나거든요. 그게 선반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이면 미국이 경기 침체가 들어오게 되면 하반기까지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하반기에서는 좀 더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네. 주가는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악재를 주가가 선반영하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네. 밀렸다가 그때 사면 돼요. 그리고 환율 수혜주 같은 이런 중소형단들은 타이밍만 잘 맞으면 좀 더 네네. 우리가 수익을 내는데 좋을 거예요. 근데 좀 더 기다렸다가 포인트를 잡아서 네네. 매수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한 번 더 밀려 15,000원 밀리는 것 그동안 지켜보는 게 나아요. 만약에 내가 네네. 그걸 못 버티겠다 그러면 손절하셔야 되고 근데 내가 버텼다가 꿇고 갈 거다. 실적 베이스가 깔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이거는 지금 보면 한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간다 생각해서 갖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종목 손절하고 현금 보유하는 게 나아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네, 멘토님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자,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LG 테크놀러지약. 매수가 비중은요? 31,528원이고요. 네. 매수가는 35%요.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반도체가 되게 좋을 때 네. 이게 그
파운드리 하우스 뭐 그런 네, 저기 네. 1위 업체라고 해가지고 네. 내가 샀는데 네. 자꾸 사자마자 내려가만 가더라고요 이게. 아, 그렇죠. 예. 근데 괜찮아요. 그래요? 근데 가격을 너무 높게 사서 문제죠. 근데 이렇게 비중을 많이 살려고 산 건 아닌데 네. 이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물 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많아진 거예요. 네. 이 주식 하나도 잘 모르시죠? 네. 왜 그러냐면 사는 위치 보면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차트는 다 맞지 않아요. 차트 가지고 뭐 100% 수익 낸다, 그 다음에 실적 가지고 수익 낸다, 이런 건 아니고, 네. 차트는 한 60%는 맞는 것 같고, 나머지는 믹싱이에요. 시장 상황이 변화, 이거를 주가를 대입시켜갖고 우리가, 떨어질 것 같다, 올라갈 거다라는 예측의 통계뿐이 안 돼요, 주식이라는 것은.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시점에 사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수익과 손실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기본적인 공통된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사람들도 공통된 특징이 있잖아요. 뭐 지하철역에서 우리가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 한 명이 쳐다볼 때는 안 쳐다보여요. 근데 10명이 하늘을 쳐다보는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쳐다볼 거예요? 안 쳐다볼 거예요? 나도 모르게 쳐다봐요. 쳐다볼 것 같- 네. 이게 군중심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통계예요. 심리거든요. 그럼 심리단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라고 했을 때는 피크 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들은 계속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느 고점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은 모멘텀이 있어야 올라가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피크 아웃이라고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조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럼 이 자리는 보면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고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벌써 고점 라인에서 팔아요 이렇게 신호를 주잖아요. 팔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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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으세요. 이렇게 위에서 이 가격이 오면 쭉쭉 떨어지죠. 떨어지고 네. 여기 떨어지고 지금 팔으라고 막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셨어. 맞아요. 그렇게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손절이 안 되잖아요. 너무 커요. 맞아요. 네. 예, 이게 주식하면서 이것도 군중심리잖아요. 우리가 막 코로나 때 막 주식 안 사면 막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그죠? 막 남들은 네. 다 주식 사고 올라가니까 나도 그렇게 동참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 시점에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주가가 전체적으로. 그건 유동성이 네. 함정이 빠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팔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러니까 업사이클을 봐야 돼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먼저 빠졌기 때문에 이제 네.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를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그나마 다행인 건 외국인들이 많이 사 있어요. 개인들보다 외국인들이 지금 밑에서 많이 8월 달부터 많이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저점일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팔지 말고 좀 갖고 있다 2만 원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그럼 2만 원대는 팔아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 그때 손절하면 안 돼요. 그때 시작이에요. 그때까지 갖고 있다가. 네, 그때 시내면 조금 더 집중해서 매수를 해도 되거든요. 그때는. 네. 이게 추세라는 거예요. 주식은 가장 중요한 추세. 얼마큼 빠졌냐? 얼마큼 올라가냐? 계속 빠지다 올라가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요. 그 자리가 2만 원대니까 2만 원 되면 한번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금액 전화 주셨어요? 클래시스 16,000원에 네. 2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리오프닝 주고 또 네. 미용 쪽으로 네. 또 많이 요새 관심 많이 갖고 수익률도 또 이게 회사 수익이 많이 좋아서 네. 미래를 보고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사셨어요? 예, 한 두어 달 돼요. 두 달 네. 정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소비잖아, 소비. 그죠? 우리가 예. 리오프닝 관련주는 소비에 소비가 막 증진돼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용도 마찬가지고 미용 장비 기계들이 많이 나가려면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해요.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해야 업종이 비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소비 씀씀이가 줄어들어요? 아니면 늘고 있어요? 조금씩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피부과 같은 데도 많이 가야 호황을 누릴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이 증가수가 줄어들까요? 지금 증가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죠. 네, 그런데 실적은 좋아.
그쵸. 그건 뭐냐? 예. 작년에 그 미용 관련주들이 되게 강한 사이클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먼저 다 반영됐어요. 지금 실적 좋은 거는 이제 피크 아웃이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는 어떨 거냐라는 것들, 좋았던 걸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선반영이 돼요. 그 좋았던 게 먼저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가의 실적이란 부분은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가늠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면 3개월마다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3개월 후에 이제 어떨 거냐라는 것들인 거죠. 근데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이 종목은. 그래서요. 그러니까 주가 이 결과가 나온 피드백 자료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판단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실적이라는 건 분기, 코탁은 반기,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6개월, 3개월의 터미 기간 동안 이게 정말 좋을까 안 좋을까라는 것들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좋았던 건 미리 반영을 하기 때문에 더 빠져요. 이 종목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의 의견은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거나 현금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16,000원까지는 나오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까지는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는 보면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죠? 이거 봐봐요. 거래가 없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기관도 매도하고 그런. 왜 매도할 거예요? 이거 메이저들이. 예, 그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런 그 시가총액 9천억 정도 되는 것들은 이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수급이 왜 영향을 받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누가 움직이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끌어줘야 돼요. 시가총액 5천억 이상 되는 것들은 거의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수급 논리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 많이 사줘야 돼. 근데 이거 누가 사요? 누구만 사요? 개인 사잖아요. 이렇게 개인만. 주구장창 사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 물타기 하는 거예요. 실적 베이스가 좋았고 주가가 고점 주고 떨어졌기 때문에 개인들만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래서 개인 수급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이 종목은 16,000원 오면 매도 의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세종 메디칼이요. 세종 메디카 사셨어요? 메디카 비중은요? 6,730원에 30%요. 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네. 완전 힘들죠. 예. 이것도 물타기 한 건데. 그렇죠. 예. 주식이 네. 주식이 되게 어렵거든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갈 때와 떨어질 때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특히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게 막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럼 올라가지도 않고 뭐 여윳돈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마음이 아프고 막 시장은 빠지고 뉴스 틀면 경기 침체가 온다. 주가가 더 폭락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네.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주식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그죠? 네, 좋은 마음으로 이제 주식한 건데 이거는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려요? 네, 이런 종목 주식을 전혀 모르시죠? 네. 그렇죠. 나중에는 주식을 모를 때는 시간 투자하는 게 좋아.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네. 세요. 근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미스가 나는 게 뭐냐면 이게 금액이 작고 주식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 종목을 사요. 막 3,000원, 3,000원, 10,000원 밑에 종목. 왜 그러냐면 그때가 그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접근하기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다음에 이건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방송 보고 샀나요? 아니면? 오빠가. 예? 오빠가. 그래요? 친오빠가 사시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요? 큰일 났다. 오빠하고 연락 잘 되세요? 연락 가끔. 그래요? 가끔 뜸해지지 않아요? 원래 그래요. 네. 이게 그 오빠 분님도 동생이 잘 되도록 돈 좀 벌어보라라고 얘기한 건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나쁜 게 훈수예요, 훈수.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방송 외에는 이제 방송이 끝나면 누구한테 훈수 절대 안 줘요. 물어봐도 답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힘든데 내가 말 잘못하면 그 상대방은 더 큰 힘을 더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팔지 마세요. 팔지 말고 그냥 갖고는 있어요? 네, 이런 종목은 매집된 거라 사신 가격까지는 한 번은 올라와요. 네, 왜 그러면 지금 거래 없이 빠진 거 천만다행이에요. 이게 이 놀링이라고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세력이 들어와 있거든요. 재료 때문에 땡긴 거거든요. 재료. 이슈 때려서 움직인 건데
근데 우리가 주가가 빠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시세를 보고 막 두려워하거든요. 20% 빠졌네, 막 30% 빠졌네. 이거 막 두렵죠.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 이것 만약에 상한가 들어온다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상한가가 쉽게 올라가진 않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전 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요 끼 이렇게 상한가 딱딱 들어가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네. 한번 올라갈 때 재료 만들면 쫙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삼성전자가 하루에 상한가 올라간 적이 없죠. 그 종목은 절대 네. 못 움직여요. 근데 이 종목은 가볍기 때문에 쫙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빠질 때 우리가 중요한 건 이 거래예요. 거래가 어때요? 없죠. 네. 이렇게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나가진 않았다는 거 자꾸 있는 거예요.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이렇게 매집이 들어온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납둬서 다시 한번 땡겨 올릴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6,000원 정도 오면 네. 파세요. 6,000원이요? 네, 그때까지 홀딩하고 지금 팔지 마요. 네, 분명히 이건 알겠습니다. 반등 들어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예요. 그 평균 단가가 6,000원에서 6,500원이에요. 그때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들고 계세요. 알겠죠? 그럼 이거 물타기 하면 하지 말라니까요. 네. 물타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 대주주 돼요. 물 너무 많이 오면 대주주 돼요. 배가 이렇게 나올 건데 그냥. 하지 마요. 알겠죠? 이런 종목 물타기 하는 게 아니야.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시장이 더 빠진다니까요. 그러면 이 종목도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요. 알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SKC고요. 네, SKC. 매수가 비중은요? 예, 14만 1,000원에 30%입니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예, 예. 2차 전지를 네. 이제 좀 유망 섹터로 보고 있고, 네. 뭐 양극재, 음극재 다음이 저는 동박으로 좀 네, 넘어가지 동박 않을까. 보죠. 네, 동박이에요. 예, 근데, 예, 순환매가 좀 도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SKC에서 네, 이 동박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네, 뭐 구조조정도 좀 하고, 네. 그래서 나름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잘못 본 건가요? 그 선생님 말하는 건 그 장기적인 면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이라고 그래요. 장기적인 모멘텀이에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장기적으로 모멘텀인데 근데 가격이 빠지는 거잖아요. 예, 그 해석을 해야 될 거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호재잖아요. 예. 근데 그 호재는 저한테 안 좋아 보여요. 왜 그래요? 그럴까요? 주가가 빠지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해석하기 되게 어렵죠. 헷갈리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그러네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인 모멘텀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네.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가 떨어져. 이거를 지금 논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을 믹싱해서 봐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보는 거는 기본적인 분석, 미래의 모멘텀을 보는 거고 저는 두 가지를 다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 일단 선생님 보는 기본적 분석은 끝났어요. 기술적 분석 어때요? 지금이 하락 파동이에요? 상승 파동이에요? 네, 음봉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쵸? 그 주가가 예. 꺾이고 있죠? 예, 예. 이건 뭐를 의미해요? 아, 나 그래서, 떨어질 거야. 예. 왜 떨어질 거야? 아, 얘는 피크아웃 됐구나. 선생님이 얘기했던 반영이 다 됐어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얼마, 5만원부터 시작해갖고 20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온 그 데미지가, 올라온 상승폭이, 지금 얼마, 27,000원부터 해서 20만원까지 오른 종목이에요.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그런 것들이 다 선반영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그래서 나는 테크니컬한 부분을 보는 거죠. 이 종목은 더 빠져요. 저 10만 원까지 내려가요. 고점 대비 몇 프로까지 빠지냐. 이건 테크니컬한 방법으로 봤을 때 10%까지 50%는 빠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중간값 베이스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50%, 더 쇼티지가 나오면 60%까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넣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과 떨어질 수 있는 테크닉을 봤을 때 두 가지를 붙여보면 이 종목은 10만 원까지 빠지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올라간 건 선생님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미래에 예. 대한 전망만 보고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전방이 먼저 반영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반영돼서 주가가 27,000원짜리가 20만 원까지 올라간 거죠. 그럼 거기부터 더 좋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정인데, 이 종목은 10만 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제 반등에 어떤 여력은 없나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올라간 폭이 이 대형주 사이클은 몇 년 주기로 도냐면 4년 주기로 돌아요. 그러니까 보면 대략 2년 사이클이 올라가고 2년은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종목은 벌써 2년 올라갔거든요. 27,000원부터 20만 원까지 2년 동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공평하게 빠지더라도 1년은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올라간 기간이 있으면 중간까지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주식은 그래서 공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 사이클에서 다시 반등 들어오는 게 10만 원이에요. 그때까지는 한번. 네. 외국인 수급은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던데 이거 일시적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럼?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팔 수 있거든요.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지금 시그널, 지금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를 분석해 봤을 때 매도세가 되게 강해요. 그 다음에 추세가 꺾였어요. 추세가 꺾인 거는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통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답은 될 수 없지만, 이럴 때 떨어지는 확률이 많아요 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떨어지는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면 꺾였어요,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선생님이 이제 판단할 때 아까 얘기했던 모멘텀과 그다음 테크니컬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요즘은. 옛날에는 한 가지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테크닉하고 그다음에 모멘텀 두 개를 붙여가지고 주가를 판단해야 돼요. 근데 여기 기본적인 모멘텀은 되게 좋은데 테크 쪽으로 안 좋아요. 테크니컬 쪽으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떨어지는 확률이 더 많고 나중에 떨어졌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건 아까 모멘텀. 그렇기 때문에 반등 들어올 때 이 모멘텀이 얼마나 세냐라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10만 원까지 빠져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거기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손절할 건가 더 갈 건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좀 저평가된 다른 동박업체는 어떤가요? 이거 잘 보세요. 머티리얼이라든가. 강남의 집값이 되게 좋죠. 예, 강남이 그렇죠. 막 다 올라가죠.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 강남 집값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지금 아무리 좋아도 동박업체고 2차 전지라고 해도 시장이 자꾸 빠진다고 하면 그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근데 굳이 지금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 한 템포 쉬었다가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그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예, 그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식을 사더라도 어느 분은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저점에 잘 잡아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고점에 잡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타점을 잡을 때 매수 진입할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조금 더 현금이 있다면 좀 지켜보고 있다가 시장이 반등 들어올 때 사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런 판단, 그런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 현금 보유가 최고로 좋아요. 이게 더 사면 안 돼요. 알겠죠?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뭐 참고하셔도 다 예, 더 사지 마요. 지금 좀 더 밀렸다가 이 반등이 들어올 때 그때는 어디냐라면 테크니컬 방법으로 55일선이라고 있거든요. 아니면 5일선 있죠. 5일선이라도 이 돌려줘야 돼요. 캔들이잖아요. 빨간 거, 파란 거를 캔들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캔들이 자꾸 5일선하고 11선 정도 자꾸 꺾여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들이 돌려서 캔들이 올라올 때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예. 5일선, 21선, 61선을 다 이탈을 했거든요. 다 이탈했죠. 역배열. 이제 조정이죠. 이제 들어온다. 예. 그렇게 한번 판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한번 통화를 한번 하죠. 그래서 저는 10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 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1부 상담이 끝났네요. 2부도 열심히 여러분들 종목들 많이 봐주고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잠깐 커피 한잔 하시고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